여기 너무나도 잘생겼지만 음울한 소년이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은 대적할 힘조차 없어 보이는 소년을 때리고 놀리며 따돌리죠. 그렇게 항상 사람들로부터 겉돌던 어느 날, 소년은 기묘한 구덩이를 하나 발견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녀석들은 구덩이로 들어가 보자고 말하고, 소년은 그들을 따라 동굴을 탐험하다 푸른색 빛을 뿜어내는 기묘한 광물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소년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소년에게 찾아온 변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소년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할까요? 소년 앤드류는 오늘도 혼자입니다. 소방관이셨다 사고로 퇴직하신 아버지는 매일 술주정에 폭력을 일삼고, 상냥한 어머니는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시지만 병이 깊은 탓에 항상 누워 계시죠. 앤드류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카메라를 하나 새로 사고 친구처럼 항상 들고 다니며 자신의 모든 일상을 촬영합니다. 소년의 유일한 친구이자 사촌지간인 맷은 앤드류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차가 없는 앤드류를 태워 함께 등교하죠. Should I ask about the camera? I don't know. I'm filming things now. 하지만 맷은 앤드류를 태워줄 뿐 학교에 도착한 뒤면 따로 다닙니다. 어쩌면 이럴 줄 알았기 때문인 걸까요? 앤드류가 카메라로 학교를 찍으며 등교하니 항상 괴롭히던 강아지들이 다가와 앤드류를 때리고 카메라를 던집니다. 앤드류는 점심도 혼자 먹습니다. 카메라로 치어리더들의 훈련 현장을 찍으며 시간을 보내다 소녀에게 날카로운 경고를 받기도 하죠. 앤드류는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날 밤 있을 파티에도 참석하지 않으려 하는데요. 앤드류가 안쓰러운 맷은 앤드류를 파티에 초대하고, 파티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던 앤드류는 미친 집구석을 벗어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파티에 참가합니다. 맷은 기껏 앤드류를 초대했으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앤드류와 따로 다니고, 앤드류는 몸매 좋은 여학생을 카메라로 몰래 찍다 파티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어디에도 어울리지 못하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던 그때, 학생회장 후보이자 전교생이 좋아하는 학생 스티브가 나타납니다. 스티브는 앤드류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뭐 하나 신기한 걸 발견했다며 찍어달라고 부탁하죠. That's right, Andrew Detmer. I remember you from homeroom freshman year. You always had that gray zip-up hoodie. You remember that? 앤드류는 서글서글한 성격에 사람 좋아 보이는 스티브를 따라 카메라를 들고 숲속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저 멀리 맷이 큰 구덩이 옆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 사람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구덩이를 살펴보고 Going back. Come on, you guys. 구덩이 안에 들어가 동굴 같아 보이는 곳을 탐험합니다. 그러다 신기한 푸른색 광물을 발견하죠. I'm freaking out right now. 무서워 옆으로도 가기 싫어하는 앤드류와 달리 스티브는 광물 근처로 성큼 다가가고 광물에 손을 대자 광물은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다시 만나 구덩이가 있던 곳으로 한 번 더 향합니다. 다시 찾은 구덩이는 그날 발생한 기묘한 사건으로 메워진 상태였고, 셋은 더 이상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광물과 마주했던 세 사람에게 초능력이 생긴 것이죠. 세 사람은 손대지 않고 레고를 쌓거나 공을 공중에 멈춰 세우는 등 가벼운 염력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So what? You think it's like radiation or something? 비밀스러운 힘이 생긴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붙어 다니게 되고 염력을 사용해 온갖 가벼운 장난을 치며 친해집니다. 스티브의 여자친구가 질투할 정도로 셋은 항상 함께하죠. 앤드류는 두 사람과 있는 동안 잠깐 고통을 잊습니다. 힘들었던 나날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초능력이 생겼다 한들 앤드류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앤드류의 가족은 은퇴한 아버지가 받는 연금에 의지해 생활하는데요. 그 돈만으로는 세 가족의 생활비는 물론 어머니의 약값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초능력자 앤드류는 그날도 비싼 약값에 울부짖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죠. 셋의 염력은 마치 근육처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강해집니다.
세 사람은 그들의 새로운 능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테스트하며 염력을 쓰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세히 파악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집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귀찮을 정도로 빵빵 클렉슨을 울리자 앤드류가 염력을 이용해 차를 고꾸라뜨린 것이죠. 이번 사고로 맥과 스티브는 자신들의 힘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맷은 다시는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세 사람만의 규칙을 정하는데요. 바로 Rule number 1, no using it on living things. Rule number 2, you can't use it when you're angry. Rule number 3, I don't think we should be using it in public or telling anybody about it. 세 사람의 염력은 날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염력을 이용해 하늘도 날 수 있게 되죠. Andrew! It's freezing up here! 아이언맨이 따로 없습니다. 셋은 신나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구름에서 술래잡기를 하거나 캐치볼을 즐기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비행기가 나타나고 스티브는 순식간에 추락합니다. 셋 중 가장 염력 실력이 좋은 앤드류는 재빠르게 날아 스티브를 잡고 Almost died, man! I almost Andrew, you saved my life! 스티브의 목숨을 구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세 사람의 사이는 더욱 끈끈해집니다. Guys, you guys up? Today was like the best day of my life. 세 사람은 여자친구와 있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하나둘 털어놓는데요. 앤드류는 아직 누구도 사귄 적이 없다고 털어놓고 See, it's different because you've always had friends and people want to talk to you and be around you. I never had any of that. I mean, before this, I barely even hung out with Matt, and he's my cousin. 스티브와 맷은 앤드류가 보다 행복해지길 바라며 앤드류 인기인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합니다. 세 사람은 다가올 장기자랑 대회를 준비합니다. 스티브는 앤드류에게 양복도 빌려주죠. 어머니는 요즘 들어 밝아진 아들의 모습에 기뻐하는데요. 아버지는 You think you can just slink? Sneaking around my house smiling? 자신의 불안과 무능을 아들에게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장기자랑의 시간. 앤드류가 무대에 서기 전 스티브는 사회자로서 분위기를 제대로 띄워놓고 앤드류는 무대에 오른 후 준비했던 대로 가벼운 염력을 선보입니다. 앤드류의 염력을 마술로 생각한 학생들은 앤드류의 기술과 연기에 순수하게 감탄하고 앤드류는 순식간에 인기인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앤드류에게는 지금까지 없던 일이 펼쳐집니다. 파티에 모인 수많은 학생들이 웃으며 앤드류를 맞이하죠. 먼저 다가오는 여자도 나타납니다. 빨강머리 모니카는 앤드류에게 먼저 말을 걸고 스티브는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긴 앤드류를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풀린다 싶은 순간 안 될 놈 안 될은 이런 걸까요? 술을 마신 앤드류는 모니카의 몸에 토사물을 쏟아내고 What happened? Get out! Drew, what's your problem? You think this is funny? No, I'm not laughing. Get out! 기대했던 들뜬 하루는 그렇게 짝이 식어버립니다. 최악은 다음 날부터 벌어집니다. 모니카는 그날 있었던 일을 학교에 모두 소문냈고 학생들은 앤드류가 지나가는 곳마다 토하는 신용을 하며 놀립니다. 아들이 그렇듯 마음고생하는데 아버지는 알아줄 생각도 없죠. 아버지는 앤드류가 없는 살림에 캠코더를 산 것에 분노하고 Just you being a loser. You think that those people are your friends? You're an embarrassment. 아들에게 온갖 폭언과 폭행을 휘두릅니다. 참다 못한 앤드류는 결국 규칙을 깨버리고 염력을 사용해 아버지를 굴복시키죠. 앤드류의 화가 머리끝까지 폭발한 것이 원인일까요? 맥과 스티브는 앤드류가 초능력을 사용한 그 순간 갑작스럽게 코피를 흘리고 머릿속에서 앤드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Hey, what are you doing up here? Just leave me alone, Steve. 스티브는 앤드류가 걱정돼 앤드류가 있는 하늘로 날아오르고 Your dad beat the shit out of you. He can't do that to you. Will you stop acting like you give a shit? I hang out with you and Matt like every day. We're supposed to fly around the world together, don't you? Do you remember that? Leave me alone. 앤드류를 위로하지만 아버지의 폭언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앤드류에게 스티브의 말은 겉돌 뿐입니다. 그렇게 사건은 또 한 번 순식간에 일어나죠. 앤드류는 생각합니다. There's this thing, right? It is called the apex predator, strongest animal in the ecosystem, right? 앤드류는 염력을 자신이 강해지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거미를 연습용으로 죽이기도 하고 폐차를 한 번에 찌그러뜨리기도 하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가져버린 앤드류. 앤드류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세 소녀는 계속해서 우정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던 왕따 소년이 강대한 힘을 가지게 되면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 크로니클이었습니다. 영화 크로니클은 초능력을 가진 자가 모두 영웅은 아니다 라는 카피로 2012년에 개봉했습니다. 1200만 달러라는 저예산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작품은 미국 영화 전문 페이지 로튼 토마토에서 신선도 지수 85%를 받으며 호평받았고 전 세계 총 1억 10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며 흥행에도 크게 성공했습니다. 감독 조시 트랭크는 크로니클의 흥행을 발판으로 판타스틱 4 감독으로 발탁되었고 앤드류를 연기한 배우 데인 드한 또한 크로니클을 통해 바나나 이미지를 굳히고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영화 속 앤드류에게 퇴짜를 놓는 빨강머리 모니카를 연기한 배우는 안나 우드인데요. 놀랍게도 데인 드한의 아내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여자친구였는데요. 영화가 개봉하고 3개월 뒤인 2012년 6월 30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할리우드에서 소문난 인꼬 부부로 지금은 두 아이의 부모라고 하네요. 입구는 데인 드한이었지만 출구는 앤드류였습니다. 처음엔 데인 드한의 출연작이라는 이유로 보기 시작했는데요. 보고 난 후에는 머릿속에 앤드류만 남더라고요.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명대사도 떠올랐습니다. Remember,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가장 좋았어 라고 할 만한 장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장면이 아프게 다가왔고 보고 난 후 시간이 제법 지난 지금까지도 머릿속에서 종종 재생되곤 합니다. 제 기억에 남은 장면은 바로 앤드류가 혼자 밥을 먹는 장면, 그리고 모두가 보는 복도에서 비참하게 맞는 장면입니다.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이버 후기와 평론가들의 평을 살펴보면 영화의 호불호가 제법 크게 나뉘는 듯합니다. 아마도 브로를 고른 분들은 시원한 액션이나 굵직한 줄거리를 원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네요. 크로니클은 초능력을 다루지만 초능력을 이야기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어느 분께서 후기에 적으셨듯 능력자 영화가 아닌 우연히 총기를 죽게 된 불우하고 불안한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액션 장면보다도 주인공의 심리와 상황을 절묘하게 표현한 장면이 기억에 남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앤드류만의 문제일까? 앤드류에게 따뜻한 부모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앤드류가 학교에서라도 따돌림 당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앤드류가 행복감을 약간이라도 느낄 때마다 뜬금없이 나타나 폭언과 폭행을 휘두릅니다. 앤드류가 끽소리 하지 않고 가만히 맞기만 하거나 맞서서 폭행이라도 휘두르지 않는 이상 결코 멈추지 않죠.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앤드류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단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둘러싸 때리거나 작은 실수도 크게 조롱합니다. 앤드류가 느낀 세상은 어쩌면 I don't remember you like this. You're stronger than this.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약육강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티브와 맷은 좋은 친구이지만 사실상 힘이 세지며 친해진 사이이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온건한 믿음을 가지기 어렵죠. 이후 앤드류는 어머니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움직이는데요. 저는 자신에게 따뜻했던 사람에게는 다정한 모습을 보이던 앤드류를 보며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와 같이 상냥했다면 앤드류가 과연 세상의 적대감을 드러냈을까? 초능력자를 다룬 영화가 아닌 소외된 힘없는 자를 담은 영화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데인 드한의 소년미를 감상하고 싶으시다면 지금까지의 초능력 영화와는 결이 다른 색다르고 기발한 영화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한번 감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무비필이었습니다.